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타닉스 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신득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세미나를 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 또한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진행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제가 얘기할 때 뭐 디지털로 인해서 끊기는 그런 경우가 없어 지금 발표하는 입장으로서 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준비하는 내용은요. 그 HCI 도입으로서 도입과 함께 강력한 보안 사례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나의 사례로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면 사례되는 병원이 기존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도입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중앙대학교 의료원인데요. 이 중앙대학교 의료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68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지금 한 반세기 53년 정도의 종합병원입니다.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다정과 긍정 그리고 열정의 환자 중심의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원은 흑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병상은 한 760개, 그 다음에 진료 과목은 한 36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광명에 이제 내년 개원할 예정인 내년도에 광명도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한 694병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중앙대학교 병원의 IT 담당자분께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고민을 갖고 계셨는데요. 4가지의 고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X86 시스템들이 이제 노후화 단계가 돼가지고 이제 교체가 좀 필요했습니다. 교체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헬스케어 분야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인프라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52시간 근무 체계가 이제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내부 운영 인력 및 외부에 있는 협력 업체에 대한 작업도 최소화가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병원 안에서 있는 시간이 오래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론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로 단독으로 진행되는 서버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이런 서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용성을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세 번째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 쪽 관련인데요. 매년마다 이제 ISMS 보안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표준화된 부분을 받을 수 있고 서버 적금 제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 보안 강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4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민거리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현황이 지금 현재 그럼 기존에 저희 HCI 뉴타닉스가 도입되기 전에 현황이 어땠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일단 기존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서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리적인 서버라고 하면 서버 위에 이제 OS를 설치하고 그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드웨어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OS를 설치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업무 서비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서버 대수가 이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면뿐만 아니라 전기료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좀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R도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광명에 새로운 병원이 이제 개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양간의 DR이 필요했습니다. DR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서버랑 1대1로 받아줄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한데, 그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DR에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버랑 스토리지랑 관련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벤더에서 제공하는 개별적인 그 솔루션들이 필요했습니다. 관리 솔루션들이 필요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각각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별로 하드웨어별로 관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하기도 어렵고, 전체 그리고 새로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교육을 또 여기 받아야 되는 또 그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동적인 작업인데요.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버가 2대가 필요하고 2대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중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OS 솔루션이 좀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관련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화 시스템이 아니라 단독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하드웨어를 고칠 때까지 장기간 또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IT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분기별로 패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패치 작업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거든요. 대부분 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해야 되거나 주말에 해야 되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와가지고 해당 일정을 맞춰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되게 복잡한 작업입니다. 또한 관련된 업무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시간대는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업무 협의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수동적인 IT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동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인데요. 일부 서버는 이제 하이퍼V라고 해갖고 가상화 계층을 사용하고 계시긴 했습니다. 근데 가상화 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화 계층 안에 이제 V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요. 별도의 이제 가상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건 L2 기반입니다. L2 기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같이 있는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적용이 안 됩니다. 방화벽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방화벽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부 방화벽이 아니라 내부 방화벽을 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물리적인 시스템도 많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물리 방화벽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검토를 했는데, 물리 방화벽의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에 앞에 말씀드렸지 동일 가상 스위치에서 방화벽을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서버별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서버의 리소스를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방화벽이나 보안 관리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P나 포트 기반입니다. 그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IP랑 포트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IP가 변경되면은 또 IP랑 포트를 계속 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수작업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요. 그 you can see, 너가 볼 수 있어야 you can control, 컨트롤할 수 있다. 결국 방화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시성입니다. 현재 흐름이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자분은 엄청나게 고민하셨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시성 있는 이런 방화벽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중앙대학교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을 저희 뉴타닉스에서는 좀 3가지 포인트로 좀 해결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수동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 강화를 어떻게 하면 쉽고
그 다음에 가시성 있게 트래픽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방향대로 제시를 해갖고 지금 HCI를 구축한 상태고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구축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 대부분 HCI를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다시 한번 짚어 넘어가는 차원으로서 H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I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강력하게 뭉쳐진 인프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용어 자체를 이제 가트너에서는 지금 보시는 글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스토리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컴퓨팅, 그 다음에 범용 하드웨어와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공유 컴퓨팅과 공유 스토리지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표준화된 하드웨어, X86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컴퓨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이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인데요. 가상머신이 저장하기 위해 맨 밑에가 되어 있는 게 스토리지고요. C1, C2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스토리지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위에 있는 서버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각각의 서버에는 이제 가상화 계층인 하이퍼바이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HCI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스토리지와 서버 간에 연결하는 센스 위치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를 가상화 계층으로 만든 겁니다. 이 가상화 계층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CVM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스토리지 컨트롤러 VM이라고 이 가상화를 하고, 그럼 기존에 스토리지에서 저장했던 데이터들은 어떻게 하냐? 각각 서버의 로컬 디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 가용성을 위해서 서버 한쪽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2벌, 3벌까지도 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한 대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이런 HI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툴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누타닉스에서는 지금 제공하는 HI 솔루션은 지금 국내 모든 벤더, 서버의 X86 벤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와 자체적인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로 정의된 컴퓨팅, 그 다음에 보시는 통합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합 화면 하나로 통해서 클러스터리 관리, 스토리지 관리, 그 다음에 VM 관리를 시스템 관리, 모든 관리를 하나의 화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중앙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과처럼 기존 시스템이 좀 많았고 레거시한 시스템이, 그 다음에 관리 도구까지 많았는데요. 저희로 통합하고 나서는 일단 렉 자체가 서버 수량을 상당히 줄였고 기존에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조차도 하나의 관리 통합 콘솔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단순화된 거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자동화인데요. 기존의 IT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매를 하고 OS 설치하고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누타닉스를 도입하고 나서는 신청만 하면 기존의 템플릿으로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웹서버다, 왓서버다, DB서버다 이런 기본 템플릿에 정해져 있는 것을 바로 배포하면 바로 신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IT 자동화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면 또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가상 머신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리소스가 할당받고 있는 건지, 모자라는 게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운영자가 또 한 땀 한 땀 분석하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뉴타닉스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기능으로 해당 가상 머신이 지금 리소스가 부족하다 혹은 모자라다 라고 이제 운영하시는 분한테 리포트를 주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 보시고 그에 따라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쓰고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느 시점에 부족할 건지, 어느 시점에 예산 증설이 필요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성능이 이제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 뉴타닉스에서는 동일하게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이 분석을 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이 정도 쓰고 있으니까 한 내년 6월경에는 추가적으로 리소스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증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거리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의 최소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있기 전에는 IT 엔지니어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고객사에서 뭔가 패치 뭐 작업을 하자 그러면 선뜻 겁이 먼저 났거든요. 왜냐하면 또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혹은 주말에 이번 주말에는 이제 또 내 시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는데요. 저희 이제 누타닉스를 도입하고 나서는 원클릭 이제 업그레이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클릭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원하는 원클릭 업그레이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롤링 업데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롤링 업데이트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만들려면 업데이트하기 전에 사전 검증을 받고 패치를 적용하고 정상적인지 유무를 확인하고 그것도 굴러가듯이 한 대 한 대씩 검증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합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스템 확장하거나 이럴 때 저희는 다 온라인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뭐 작업, 야간 작업이나 그 다음에 주말 작업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당히 운영자 입장에서는 덜게 된 거죠. 오늘 아무래도 보안 세미나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대학교 의료원도 이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방화벽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방화벽은 뭐 쉬운 말로는 집의 대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대문이 근데 좀 많은 거죠. 일반 시스템들은 0번부터 한 6만 5천 포트까지 있는데 과연 이 6만 5천 개의 포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포커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앙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의 V스위치에서도 같은 V스위치 내에서도 안에 있는 가상 머신도 각각의 방화벽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설치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이 방화벽의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 누타닉스에서 지원하는 가상화 통합 방화벽이 있습니다. 프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저희 방화벽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퍼바이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 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별도로 이제 개별 그 관리 툴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대학교 의료원에서 가장 요청했던 가상 머신별로 방화벽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의 에이전트 방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 방화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구축하고 나면 오른쪽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VM들은 V 스위치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같은 V 스위치에 있는 애들은 같은 통신, 같은 방화벽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고객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V 스위치에 일반적으로 이제 3티어 아키텍처, 웹, 와스, DB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다 분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불편하게 됩니다. 각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하나의 스위치에 같이 놓자니 보안적인 이슈가 상당히 걸림돌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뉴타닉스 플로우는 해결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VM 단위로 방화벽을 적용하기 때문에 V 스위치랑 상관없이 각각의 방화벽을 적용하고 같은 스위치에 있는 내에 있는 가상 머신끼리도 통신이 가능하고요. 혹은 통신을 안 되게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스위치에 있더라도 서비스 단위로 이제 방화벽 정책이 가능한 거죠. 저희는 또 보안 정책을 하나의 콘솔, 이 프리즘이라는 콘솔 창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 방화벽을 위해서 관리할 툴을 교육받거나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상 머신이 하나가 이제 업무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보안 담당자는 거기에 이 가상 머신에 맞게 또 IP 설정이나 포트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이 가상 머신이 적용하면 이 가상 머신에 대한 그 방화벽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방화벽을 구성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탑다운 베이스입니다. 방화벽이요. 그 탑다운 베이스라는 거는 맨 위에 있는 정책부터 받아들이고 그 정책을 확인하고 이제 쭉 내려가고 맨 밑에 정책을 받는데요. 맨 밑에 있는 정책이 대부분 이제 애니 크루즈죠. 모든 걸 닫겠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정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이제 포트, 결국은 어떤 포트를 열고 어떤 포트를 닫아야 될지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노고도 되게 많고요, 담당자 입장에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타닉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방화벽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앱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앱 서비스라면 앱 서비스는 DB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443이랑 뭐 TCP 1757, 1575만 접속하게 하면 된다. 그럼 굳이 IP 단위가 아니라 가상 머신 단위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새로운 가상 머신이 웹 서버에 접속이 되면 기존에 받았던 동일한 방화벽 정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화벽을 일반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방화벽을 막게 되면은 나중에 이 포트가 열려 있지 않다고 애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은 또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방화벽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버든이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이라는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적용하기 전에 데이터 흐름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일단은 정상적인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적용이 된 방화벽의 데이터 흐름은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적용이 제대로 됐네, 노란색으로. 그리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적용을 버튼을 누르면 해당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되고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방화벽을 열 필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후에 이제 각각의 이제 방화벽을 닫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안 방화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가시성. 여기 지금 그 중앙대학교 의료원에서도 담당자분께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안 방화벽에 가시화할 수 있을까? A라는 서비스가 C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고 어떤 플로우가 흐르고 있는지, 이게 가시성인 게 상당히 필요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했는데 저희 플로우에서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바운드 전에 접속되어 있는 머신들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머신들은 또 어떻게 외부에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게 가시성 있게 보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가시성 좋게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금 흐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악성으로 지금 허가 없는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빨간색의 트래픽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클릭만 하면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지금 TCP로 흐르고 있는지, UDP로 흐르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 트래픽 덤프를 뚫어가지고 한 땀 한 땀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화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일 보안 위협이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일 보안 위협이 커지고 모레가 더 커지고 급히가 더 커지고, 어떻게 막는 것보다는 위협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막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뉴타닉스에서 안에 있는 가상화 계층 및 그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모든 플랫폼들은 우선 보안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보안 취약성이라는 CV 리포트가 계속 월드와이드하게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을 하는데요. 저희는
다른 가상화 벤더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이런 보안 취약에 대한 부분 패치를 내는데 저희는 6주에서 8주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합니다. 해당 보안 패치를 적용을 할 때도 결코 뭐 다운타임이 발생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저희 플랫폼은 이제까지 랜섬웨어에 한 번도 그 피해를 봤다는 단 한 번도의 보고가 된 적이 없는 정말 안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중앙대학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누타닉스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세 가지의 큰 특징을 봤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많았던 서버들을 인프라를 되게 단순했고 관리 도구를 하나로 뭉쳤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수동적 작업을 자동화 작업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안 강화를 저희 누타닉스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앙대학교 의료원은 HCI 처음에 통합만을 보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도 고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HCI 통합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 내장되어 있는 DR 기능을 통해 지금 내년도에 이제 개원인 광명센터랑 지금 현재 본원하고 맞DR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AI 기반의 이제 진료 분석 시스템을 현재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는 A랑 B랑 이제 장점만 쓰는 건데요. 퍼블릭에 있는 장점과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에 있는 장점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동학 관리 툴이 필요한데 향후에 저희 관리 툴 자체도 이제 퍼블릭과 하이브리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여기까지도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 짧게나마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초기에는 2009년도에 이제 HCI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HCI 아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이런 용어가 다르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저희는 퍼블릭과 저희 프라이빗을 함께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덕트 라인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퍼블릭에 쓸 수 있는 클라우드 OS, 프라이빗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OS부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툴, 거기에다가 뭐 DR, 비용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혹시 그 스마트폰을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텐데 웹을 사용하시잖아요. 웹 쓰면서 솔직히 사용자 설명서나 뭐 매뉴얼 이런 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뭐 보시질 않고, 저도 일단은 설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먼저 한 다음에 합니다. 매뉴얼이나 뭐 기타 다른 관리 도구를 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타닉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는 아주 IT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저희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앞에 보시는 처음에는 비저블이라고 써 있었는데 시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계의 본질은 안에 있는 내부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저희 누타닉스도 현재 IT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할 병원 관계자분들도 IT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그 위에 있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만 고민하시면 저희 누타닉스가 그 IT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네, 예. 누타닉스 HCI 기술로 중앙대학교 사례하고 기능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가상 시스템 구성할 때 운영하고 개발, 교육, 연구망 등 망분리가 중요한데요. 아까 방화벽에 대한 기능을 많이 설명하셨어요. 누타닉스 가상화 시스템에서는 방화벽 기능이 아까 프리즘하고 플로우가 있는데 무상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가격 정책이 있는 건지.
잘못 들었습니다. 같이 프리즘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프리즘을 구매하면 그러면 방화벽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프리즘을 구매를 하면 라이센스가 프리즘은 라이센스가 무상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방화벽이 그러면 어떤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방화벽 정책은 플로우 말씀하시는 거죠? 플로우 라이센스 정책으로 지금 서버당 라이센스인가요? 아니면 VM당 라이센스인가요? 서버당 라이센스, 호스트 서버당 라이센스라는. CPU당 라이센스. 노드당 라이센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타닉스 신득성 부장님 감사합니다. 노드, 발표를 마쳐주신 신득성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